관상이란 사람의 얼굴 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 운명,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민간 신앙 중 하나이며 동양 문화권에서 특히 발달했습니다. 관상의 기본은 이마, 눈, 코, 입, 귀 등 얼굴의 각 부위가 가지는 의미와 전체적인 얼굴형이 나타내는 특징을 통해 사람을 분석합니다. 관상의 종류는 얼굴뿐만 아니라 송금, 발자국 등 다양한 신체 부위를 통해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상의 한계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개인의 경험과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마는 정보를 저장한다. 사람에게 저장되는 정보는 뇌뿐만 아니라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라 일컫는 결합 조직에 저장된다. 그중 사람의 뇌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은 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동안 뇌의 정보들은 의학적으로 단순하게 어떤 신경으로 전달되어 행동과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왔지만 관상학에서는 모든 행동들은 마음 바탕에 두고 있으며 사람의 마음 바탕은 오장육부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오장육부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오장육부들은 조각난 머리뼈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자연과 함께 규칙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장육부에 의해서 마음 상태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근본으로 한 사고력과 판단력이 생기며 그것은 결국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은 150억 신경세포가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장기기억과 단기기억의 형태로 저장하는 능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결합 조직이다. 실제 신경섬유를 싸고 있는 조직도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혈관계, 장기들을 싸고 있는 막, 근육을 싸고 있는 막들은 모두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결합 조직에 바로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결합 조직은 활주하지 않으면 굳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결합 조직이 굳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호흡이다. 선천적 호흡과 후천적 호흡은 이러한 결합 조직의 활주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필자의 연구소에 방문하는 사람들 중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는 근막을 풀어주면 어렸을 때 받았던 충격이나 상처 등 본인도 모르는 정보들을 밖으로 토해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것들은 결합 조직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신뢰인 것이며 이러한 테크닉은 특별한 능력을 지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보면 된다. 필자의 연구소에서 강의를 받던 수강생 중 한 사람인데 근막 풀기 수업 중 몸을 베베틀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였던 수강생이 있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무슨 사고를 당했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기억을 못하지만 4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부모님께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처럼 본인도 모르는 정보도 항상 인체에 저장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체에 이러한 정보 저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관상학이 생겨난 것이고 또 인간에게는 동시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 이러한 정보 저장은 인체 전체의 결합 조직에 걸쳐져 있기도 하지만 아피마영역에서 가장 크게 작용된다. 그리하여 기억을 잃어버리는 치매 환자의 경우에 대천문이라 불리는 숨구멍 부위의 아피마뼈와 마루뼈 사이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부위가 딱딱해져 간다는 것은 좌우에 뇌를 싸고 있는 뇌척 수막들의 활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치매 환자를 볼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횡격막 풀기와 아피마뼈와 마루뼈를 들어주는 테크닉이다. 뇌척 수막은 뇌를 싸고 있는 막으로 우리 몸의 선천적 호흡을 주관하고 있다. 경막, 지주막, 연막으로 되어 있는 뇌척수막 많은 혈관과 신경이 분포되어 있다. 이 뇌척수막은 8개의 머리뼈 안에서부터 뇌척수액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구조물이다. 뇌에는 림프가 없기 때문에 뇌의 혈액순환은 한의학에서 백회라 불리는 지점에 있는 대뇌겸이 중요하다. 백회는 좌우에 뇌를 싸고 있는 뇌척수막의 경막이 만나는 지점인데 이곳은 대뇌 사이에 있다 해서 대뇌겸이라 불리운다. 대뇌겸은 마치 밤톨 속에 있는 밤 사이를 나누는 막처럼 생겼다. 뇌의 전체를 싸고 있는 뇌척수막은 대뇌와 소뇌 사이에도 이와 같은 막이 수평으로 있는데
이막은 손의 천막이라 한다. 뇌척수막은 머리의 나비뼈에 붙어 척추 안쪽으로 내려가는데 척추에 직접 붙지 않고 경추입원과 엉치뼈입원에서만 살짝 고정되어 꼬리뼈까지 내려간다. 척추와 경막 사이에는 공간이 형성되는데 이 공간은 성긴결합 조직과 지방 조직으로 척수의 보호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평소 뇌척수막이 원활하게 운동하는 사람은 척추관 협착이나 기타 허리병이 오지 않는다. 두 번째 층에 있는 막은 경막과 연막 사이에 있는 지주막으로 혈관은 분포되어 있지 않는다. 지주막과 연막 사이에 있는 지주막 하강이라 불리는 곳에 뇌척수액이 흐른다. 이 뇌척수액으로 인하여 우리는 뇌의 무게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대략 성인 뇌의 무게가 1500g 정도이나 실제로 자각하는 무게가 50g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도 모두 뇌척수액 때문이다. 뇌척수액은 대략 500ml 정도 되는데 모두 정수리 쪽에 있는 상시상 정맥동이란 굵은 정맥에서 대부분 흡수하고 150ml만 머리와 척추 사이를 순환하게 된다. 뇌척수막 중 가장 안쪽에 있는 연막은 매우 얇고 뇌의 이랑까지 싸고 들어가며 이 막에서는 신경과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세 개의 막들은 함께 선천적 호흡을 주관하며 횡격막 호흡과 함께 살아온 정보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 이전의 정보까지도 저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저장된 정보들은 후천적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몸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마 관상은 이마는 마치 간을 엎어놓은 것처럼 두툼한 것을 좋은 이마로 여기는데 반대로 이마가 들어간다거나 흠이 있고 좁은 사람은 직장이 자주 바뀌고 활개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마가 움푹 꺼져 있다는 것은 이마뼈와 나비뼈, 마루뼈 사이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꺼지는 것이니 이럴 경우 어깨에 있는 삼각근과 상완이두근을 마사지하면 꺼진 이마가 간을 엎어놓은 것처럼 살아나게 된다. 또 관록궁이 울퉁불퉁한 사람은 마음이 침착하지 못하고 실증을 잘 내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 불평을 자주 드러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과 재산이 있다 해도 재산 피해가 오며 학력이 좋다 해도 좋은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이러한 이마는 이마뼈 위를 덮고 있는 아피마근의 세 개의 막층 사이로 지방이 끼거나 유착이 오면 울퉁불퉁해지게 되는데 세 개의 층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등과 목 뒷면을 마사지해주면 반듯한 이마로 개선된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마가 넓은 사람은 공것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고관대작이 되면 뇌물이 많이 들어오는 데서 유래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마 중 명궁이 밝고 좋으며 상근이 끊어지지 않고 인단까지 잘생긴 사람은 무슨 학문이든지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되고 명궁이 들어가거나 주름살이나 흉터가 있으면 비관적인 마음이 크기 때문에 불운한 인생을 살게 된다. 명궁은 정신이 모이는 곳이라 그 사람의 모든 감정이 나타나게 되고 희로애락이 표현되는 곳이기도 하다. 명궁이 좋다는 것은 앞뒤 전후에 균형 잡힌 뇌척수막의 운동성이 좋다는 것이고 뇌척수막의 균형 잡힌 운동성은 이목구비 모든 부위의 상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삶이 좋을 수밖에 없다. 또한 명궁은 폐에 문제가 나타나는 곳으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건강하지 못하며 마음의 넓이와 관계되는 명궁이 좁은 사람은 그래서 소견도 좁기 마련이다. 그러나 명궁이 너무 넓으면 너무 방탕한 면이 있고 규모가 없어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았다 해도 탕진하기가 쉽다. 이 부분은 등과 목 뒷면을 개선시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남자가 명궁에 흑점이 있는 사람은 운세를 돕는 점으로 부기하고 여자가 명궁에 흑점이 있는 사람은 남편과 인연이 박하고 생이별할 수 있는 상이다. 남녀 간의 같은 부위의 점이라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남녀의 생식기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남자는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 있고 여자는 중력에 저항하여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근막의 활주가 다르다. 그리하여 점은 움직임이 너무 과해도 생길 수 있고 너무 제한되어도 생기는 것이니 너무 과한 것은 잡아주고 제한되어 있는 것은 풀어주면 된다. 그리하여 양적인 남자는 점이 있는 것이 과함을 줄여주고 음적인 여자는 점이 있으므로 생각의 폭을 더 좁게 만들어 여성으로서의 아량과 배품이 더 줄지 않나 생각한다. 세상이 변하여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따지면 오히려 큰 죄가 되는 일들. 이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인체의 구조 간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
남녀 간의 인체 구조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생식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이라는 하나의 개체 차이는 없지만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지구에서 각기 역할의 차이는 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인체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다.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나 여자가 같이 머리를 따아서 내려뜨리고, 결혼을 하면 남자는 상투를 머리 중앙에 틀고 여자는 뒤통수에 비녀를 꽂아 고정시키는 것도 모두 인체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남자는 생식기가 아랫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중력에서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상투를 위로 해야만이 균형이 잡히고, 여성은 자궁이 복부 쪽으로 굴곡되어 앞쪽을 향해 있는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뒤통수에 비녀를 꽂아야만이 균형이 잡힌다. 이는 결혼을 하게 되면 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의 과함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체는 혈액량이 생식기로 많이 몰려도 성욕이 일게 되고, 생식기로 혈액의 유입이 부족하게 되어도 성욕이 일기 때문이다. 인체는 중력상에서 세 개의 축을 가지는데, 좌우로 구분되는 시상면과 앞뒤로 구분되는 전후면과 위아래로 구분되는 수평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인체 구조의 불균형은 이러한 축의 변화를 가져오며, 축의 변화는 혈액량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동맥혈은 병렬의 법칙이 적용되어 동시에 혈액이 온몸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러한 인체 구조의 불균형은 인체 조직의 변화를 가져온다. 인체의 혈류순환 시스템을 보면 좌심실에서 전신에 혈액을 보낼 때 심장 근육을 일하게 해주는 관상동맥으로 10%, 머리로 15%, 근육으로 15%, 피부로 10%, 신장으로 25%, 소화기계로 25%가 가게 된다. 그리하여 피부로 109%가 가지 못하고 5%밖에 가지 못하면 5%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위로 가게 된다. 우리 몸은 피부에 와야 할 양이 오지 않으면 부족한 혈액을 유도하기 위하여 긁게 된다. 긁어서 생체기를 내어 피부면으로 충혈을 시켜서 필요한 양을 스스로 공급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큰 탈이라 할 수 없으나 인체 조직은 반복적으로 긁어서 상처를 내게 되면 조직 변성이 일어나게 된다. 조직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 피부가 가장 중요히 하는 기능 중 피부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피부 장벽 역할에서 가장 크게 작용되는 표피층의 수분 함량을 보더라도 기저층에서 과립층까지 70%지만 과립층과 각질층 경계 부위에서는 49% 감소하고 각질층 상부로 갈수록 15%로 감소한다. 이것은 신체 내부에서 외부로 수분이 수동 확산되는 것인데, 이렇게 표피층은 끊임없이 활주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피부는 외부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수분과 전해질의 소실을 억제하고 정상적인 생화학적 대사 환경을 제공하며 자외선 및 각종 미생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장벽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이 조직 변성은 이 장벽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지질을 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토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도 피부 각질층에 있는 세라마이드라는 물질의 함량이 정상 대비 감소하였을 때 장벽 기능의 약화로 생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양의학에서는 많아도 탈 부족해도 탈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지금까지 옛것이라고 불편하게 여겨왔던 것들 모두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철저하게 인체 해부학적 구조에 뿌리를 둔 철학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관상학에서 초년운에 해당하는 이마에 부모궁이 위치한 것을 보면 부모의 삶이 무형의 모습으로 자식에게 저장되어 그 자식 대에서는 유형의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보통 부모궁의 색깔이 좋고 높으면 부모가 장수하고 부모복도 있고, 이곳이 꺼지거나 요철처럼 울퉁불퉁하면 양친을 일찍 잃을 수 있고, 색이 좋지 않으면 부모가 있더라도 부모가 건강치 못해 누워 지내거나 병약해 근심 걱정이 많게 된다고 보는데, 자식의 이마에 부모의 삶의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곧 자녀의 문제는 나를 반성함에 있으며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이런 정보를 주게 되었나 생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끌어 자녀를 위함은 좋은 것을 주고 편하게 해주는 것이 위하는 아토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도 피부 각질층에 있는 세라마이드라는 물질의 함량이 정상 대비 감소하였을 때 장벽 기능의 약화로 생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양의학에서는 많아도 탈 부족해도 탈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지금까지 옛것이라고 불편하게 여겨왔던 것들 모두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철저하게 인체 해부학적 구조에 뿌리를 둔 철학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관상학에서 초년운에 해당하는 이마에 부모궁이 위치한 것을 보면 부모의 삶이 무형의 모습으로 자식에게 저장되어 그 자식 때에서는 유형의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보통 부모궁의 색깔이 좋고 높으면 부모가 장수하고 부모복도 있고 이곳이 꺼지거나 요철처럼 울퉁불퉁하면 양친을 일찍 잃을 수 있고 색이 좋지 않으면 부모가 있더라도 부모가 건강치 못해 누워 지내거나 병약해 근심 걱정이 많게 된다고 보는데 자식의 이마에 부모의 삶의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곧 자녀의 문제는 나를 반성함에 있으며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이런 정보를 주게 되었나 생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끌어 자녀를 위함은 좋은 것을 주고 편하게 해주는 것이 위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자식의 얼굴을 살펴보라는 사랑의 마음이 관상학의 깊은 뜻이 아닐까 싶다. 또 이마에 있는 일월각이 푸른색이면 부모에게 걱정이 있는 것이고 검은색이면 부모가 죽게 되거나 도둑 맞을 우려가 있고 붉은색이면 부모가 구설수에 오르거나 화재를 당할 수도 있으며 재난이 따르는 정보를 볼 때 초년운에 해당하는 이마에 이러한 정보를 둔 관상학은 곧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곧 나를 다스려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학문인 것이다.